안녕하세요. 저는 이쁘지는 않지만 사랑스러운 17살 소녀 유수민이라고 합니다. 야, 너 같은 게 뭘 알아? 닥치고 가만히나 좀 있어. 야, 꺼져. 이런 식의 말들 들어보셨나요? 친구들 사이에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생님께 들어보셨나요?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예쁜 은팔찌 차실 거예요. 저는 선생님 때문에 어린 시절에 지울 수 없는 상처의 기억이 있습니다. 남들과 다르지 않게 밝고 활발했던 저는 시도 때도 없이 저를 구타하는 선생님 때문에 달라졌습니다. 어린이집에 가면 안절부절 못하고 눈칫밥을 먹고 아프면 아프다고 말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년의 시간이 지나고 자연스럽게 상처를 숨기고 극복하기 위해 잊고 지냈습니다. 그렇지만 8년의 시간 동안 그 상처 때문에 선생님에 대한 원망은 커져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이 다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중학생이 되고 저는 뉴스에서 아이를 발로 차고 머리를 때리는 유치원 선생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뉴스 영상은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저에게 했던 선생님의 행동과 똑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숨겨야 했던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선생님의 행동은 잘못됐고 저는 학대당했다는 것을요. 뉴스 영상에 나오는 아이는 저와 같이 선생님의 학대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잘못이 아닌 자신의 잘못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저의 과거 모습과는 다르지 않은 아이였습니다. 저는 뉴스 영상을 보며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아이를 학대하는 선생님 때문이 아니라 하지 마세요! 라는 말 한마디를 못하는 아이 때문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말 한마디를 못해서 평생 가져야 할 상처가 너무 클까봐 걱정되었습니다. 아이들이 항상 믿고 따르는 부모님이 유치원에선 선생님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선생님을 믿고 따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사람들은 그럽니다. 한 명도 힘든데 어떻게 여러 명을 가르칩니까? 아이들을 혼내는 건 다 하나의 교육입니다. 유치원 선생님들의 한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만약 당신의 아이라면 그렇게 말하실 건가요? 이런 학대를 당하는 아이가 남이 아닌 당신의 아이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 유치원 선생님과 꾸준히 연락해 오시던 저희 엄마께서도 중학생이 될 때까지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믿음이 되기 위해 선생님이란 직업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걸까요? 그것은 선생님 고용직 불안정, 알바와는 다를 바 없는 일이기에 아동학대라는 이유로 잘려도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저에게 상처를 입힌 선생님과 연락이 닿았을 때 그러더군요. 내가 너한테 그렇게 했으니까
순종적으로 잘 자란 거야. 그리고 이제는 나랑은 아무 상관없는 일인데? 라더군요. 그 말인즉 유치원 선생님이라는 책임이 불분명한 사회의 제도 때문입니다. 더 이상은 상처가 반복되는 현실을 만들지 않기 위해 유치원 선생님에 대한 제도적인 변화가 시급합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했고 이 자리에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우리나라 유치원 채용 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현재는 1, 2차로 나누어진 임용고시와 면접을 통해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유치원 선생님을 준비하는 분들을 아이들과 함께하는 생활 실습 검증을 통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아이들과 어떻게 정서를 잘 나누는지에 초점을 두어 정식 채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산도 부족하고 보완해야 할 제도적인 문제는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의지의 문제입니다. 아이 낳기 싫어하는 출산율 세계 꼴찌인 대한민국에서 보육제도 개선은 그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의 아동학대는 막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저와 같은 상처를 주고 싶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소중한 기억을 줄 유치원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은 미룰 수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소중한 기억과 아름다운 기억을 만들어줄 우리의 관심과 교사들의 책임과 사회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준다면 아이들의, 아니, 대한민국의 미래가 바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